자, 이제 3부를 마치고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 4부. 4부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4부는 우리 경민이 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경민이 거. 오. 자, 봅시다. 황사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봄에 중국 대륙이 건조해지고 흙먼지가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초속 1초에 30m를 움직인다는 거죠. 30m의 편서풍.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그래서 편서풍이에요. 실려온다. 심각해지는 까닭은 심각해지는 현상은 자연을 훼손할 정도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막화의 가속입니다. 두 번째, 사막화 현상이 일으키는 문제점. 자, 미세먼지가 끼치는 영향은 1번 첫째, 뇌세포를 손상시켜요. 두 번째, 눈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 코 속에 들어가 혈액, 피를 오염시킨단 말이야. 네 번째, 피부염을, 아토피 같은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짤막하게 간략하게 잘 요약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시우 거 볼게요. 시우. 자, 선생님 저 숙제했어요. 선생님 바쁘시니까 제가 시간 많이 벌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인가요? 자, 봅시다.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너무너무 간단하게 써버렸네요. 자, 사막화 현상이 일으키는 문제점.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이 생기게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우 책은 안 읽은 거 아닐까?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시우가 이렇게 하면 우리 시우의 실력, 생각하는 힘이며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이며 이런 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내가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두 명,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야, 두 글쓰기의 강자. 두 명이 남았어요. 자, 우리 정수 거부터 봅시다. 와우. 선생님, 또 안 올라가는데 어떡하죠?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단 답글에 올리도록. 이 정수는 참 대단해. 선생님이 정수를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애들이 포기한다. 선생님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그럼 또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선생님 안 올라가죠. 이렇게 연락 와. 클래스팅에 올리거나 아니면 선생님 개인 카톡에 올리거나. 정수 보세요. 안 올려. 지금 오늘 어제 일이 아니야. 선생님도 해보는데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이 아닌 정수 스스로가 한번 내가 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바꿔보겠다. 이게 사실 이게 실력을 느는 방법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문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뭐 뜻대로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배워가면 그렇게 또 연습해가면 결국 자기 실력이 느는 겁니다. 아, 정수 아주 대단해. 일단은 답글에다가 이제 올리고 다음에는 한번 해보게. 어휴, 야, 어휴, 정수야 이거 뭐 얘는 일주일 내내 이걸 쓰나? 이거 봐봐. 야, 이거 진짜 선생님 이거 부담스럽다니까 이게. 예? 선생님 부담스러울 정도로 야 주제 결론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결론. 이 결론 부분만 해도 여러분들 웬만한 친구들 거 이상이야. 응? 이거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주제 결론.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것도 누가 어디서 그냥 네이버 같은 데에서 그냥 조사해 와갖고 그냥 쓱 갖다 붙일 이런 것도 아니야. 순수하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직접 워드를 쳐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정말 이렇게 되면 정수는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안 늘 수가 없어. 응? 자, 정말 정성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잠깐만요. 아, 잠깐 선생님 뭐 문자가 왔네. 댓글 좀 하고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고 전송
자, 그래서 정수야, 선생님이 조금 너 내 글 잘 쓰는 건 잘 아는데 선생님 이걸 다 하다 보면 선생님이 쓰러질 것 같아. 결론만 알려드릴게. 결론만 소개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고 과거에 비해서 황사 현상이 심각해지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황사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이렇다 그러면서 쫙 그 원인을 분단별로 이렇게 분단별로. 어? 이거 보세요. 어? 정말 대단하죠. 이건 거의 보고서인데 보고서. 응? 보고서. 이런 거 자꾸 이제 쓰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논문. 대학교 때 쓰는 학사학위 논문, 대학원 때 쓰는 석사학위 논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박사학위 논문. 아, 이런 논문 쓸 때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자, 주제 결론. 첫째, 우리나라에서 황사현상이 생기는 원인. 자연적인 조건인 바람과 기류는 어쩔 수 없지만 황사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막과 사막 황폐화에서 온다. 특히 중국. 자, 우리를 위해 지구를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지구를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들의 욕심을 위해서 말이야. 지구를 함부로 특히 숲을 함부로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과거보다 현재 황사가 더 심한 이유, 심각해지는 이유. 산업 발달로 인해서 자동차나 공장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 황사가 더 심해졌어요. 맞아요. 지구 대기 오염이 특히 이산화탄소, 자동차나 공장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각종 가장 큰 원인이고, 그거 말고 뭐 화학상가스니 뭐 다른 뭐 카드뮴이니 막 이런 중금속 물질 같은 것들도 황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정수는 실천적 문제로서 우리가 황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실천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관지, 노약자 같은 경우는 기관지가 약하죠. 그런데 이제 황사, 미세먼지 같은 걸 들이게 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 시에는 보호 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세 번째는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씻어서 세척한 다음에 섭취한다. 네 번째, 식품 제조, 가동,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자, 기계 기구류 등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 관리, 2차 오염을 방지한다. 그래요. 자, 중국의 사막화 현상이 일으키는 문제점을 정말 선생님 이거 마음 같아서는 이걸 다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 그래서 주제 결론과 사막화 해결 방안을 소개할게요. 자, 주제. 사막화 현상이 일으키는 문제점. 자, 사막화는 토양의 생산성을 줄어들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식물이 잘 살아가지 못하고 사막화 진행함에 따라 식물이 줄어든다면 지구상 생물들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거죠. 자, 사막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손수건을 사용하여 휴지 사용을, 그렇죠? 이 손수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휴지 같은 거 자꾸 사용하게 되면 결국 나무를 베어내야 되고, 나무가 베어지면 숲이 파괴되고, 숲이 파괴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무와 풀들이 자라지 않는 사막이 되고, 그 사막은 결국 황폐화되어서 모래바람, 황사가 된다 이겁니다. 자, 가전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 뽑아요. 플러그를 뽑아야 전기 소모량, 전력 소모량이 줄어들게 돼요. 이게 전기라는 건 다 사실은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거고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에어컨을 필요 이상으로 가동하지 않는다. 에어컨 많이 사용이 되게 되면 대기가스, 전기 소모 이런 걸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 이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대중교통 이용한다. 그래서 이거 사실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은요, 대중교통 이용 많이 하거나 자전거 많이 이용합니다. 자동차 같은 것들이 상당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 오염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섯 번째,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무는 수분을 붙잡아 두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어 사막을 녹지화하면 자연스레 모래 폭풍도 사라지게 되고 생태계도 복원된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수가 12월 1일에 이렇게 썼네요. 아, 정수는 정말 이 개인 책을 내도 될 것 같아. 개인 책 이런 걸 모아서. 우리 정수 훌륭한 글 잘 보고 갑니다. 우리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4시가 다 돼가네. 어찌 우리 은혁이 예? 안 올라가서 답글 뭐야 이거. 우리 은혁이도 드디어 답글로 왔나? 우리 정수처럼 글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보다. 글을 너무 많이 써서 세상에 본문에 안 올라가고 답글에 올라가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은 이게 지금 다 본문에 다 올라가거든요. 이유는 이렇게 길게 안 써요. 근데 이제 정수가 이제까지 제일 많이 썼거든. 제일 양이 많어. 근데 은혁이도 이번에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게 근데 웃기네요. 왜 답글 날에는 또 이게 왜 가능하지? 참 재미있다. 우리 은혁이도 읽다가 선생님이 중복되는 거 생략할게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황사현상은 저기압이 중국의 사막지대를 지날 때 강한 바람과 지형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누런 먼지가 공중에 따다니가 내려앉는 것을 말한다. 황사현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야 돼요. 설명을.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보고서나 논문 쓸 때 용어의 개념, 용어의 정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나 그 논문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지면이 있는데 이게 바로 황사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이다. 자, 요건 생략할게요. 자, 황사에 대해서는 고대부터 기록이 존재하는데 요거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네. 고대에는 그냥 모래폭풍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도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고들 한다. 하지만 현대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사막화가 더욱더 황사를 심하게 만들고 있다.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중국 전역을 돌면서 매연, 화학물질, 산성비 등이 합쳐지면서 이게 서하를 건너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것이다. 물론 피해를 제일 많이 입는 나라는 당연히 황사의 본거지 중국 본토이다. 중국은 앞이 보일 정도로 안 보일 정도로 황사가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해를 거쳐오는 도중에 비를 맞거나 일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것보다 덜한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위험한 상황이다. 오, 상당히 좀 문장이 매끄러운데 이거 무슨 환경 전문 기자가 쓴 무슨 막 보고서 같아요. 문장이 아주 전문적이고 매끄럽습니다. 자, 황사현상은 주로 4월에 발생하여 7일에서 15일 정도 지속되죠. 이게 우리나라 봄에 4월, 5월에 그때 많이 발생하죠. 자, 황사가 발생하면 평소보다 4배 이상의 먼지가 대기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는 석영, 카드뮴, 납, 알루미늄, 구리 등의 유해 물질, 중금속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러한 미세먼지가 호흡기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천식을 일으키고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 등의 안구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세먼지 나쁨이다. 그래서 자꾸 실외활동 자제하라는 거에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공기로 오염된 공기로 인해 피부의 따가움과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황사현상에 대비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황사현상이 심각한 날은 외출을 삼가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꼭 착용. 자, 둘째는 황사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 잘 닫는 거. 맑은 날은 맑은 공기 들어오게끔 창문을 개폐 열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에 묵었던 정체되어 있던 낡은 공기를 내보내고 밖에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날씨가 맑은 날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황사인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노출되는 피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긴 소매 옷,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자, 그다음 넷째,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몸의 먼지를 깨끗이 털어줘요. 샤워 같은 것도 사실은 머리 감는 것도요. 아침에 하는 것보다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왠지 아시죠? 예? 밖에 나가서 활동하다 들어오면 여러분들 머리에 먼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잔뜩 뜨여 있고 옷가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자, 다섯째,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눈과 코의 먼지를 식염수로 씻어낸다. 자, 여섯째, 실내 습도를 유지한다. 자,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황사의 원인인 중국의 사막화를 막을 수 있도록 나무를 많이 심는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고 중국 정부에 많은 항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에 항의도 하고 나무 심기 캠페인에 동참도 하고. 자, 다음 중국의 사막화 현상이 일으키는 문제점입니다. 자, 새로운 내용이라면 소개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라면 생략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중국의 구부치 사막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한다. 오, 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전문 기자의 느낌이 오는 그런 문장이죠. 구부치 산맥의 동서 길이는 262km, 면적은 16,100제곱킬로미터로서 중국에서 7번째, 세계에서는 9번째로 이거 어마어마한 사막이네. 사하라 사막이라고 그 사막이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이 더 면적이 넓은가? 근데 아무튼 구부치 사막이라는 것도 있네. 선생님은 사실 구부치 사막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는데 처음 들어본 말인데. 자, 한번 볼게요. 사막의 남쪽 지역이 높고 남쪽이 높고 북쪽 지역이 낮으면 바람에 따라 이동하는 모래 언덕이 전체 61%를 차지고 이게 모래 언덕이 이게 바람 불면 모래 언덕이 생기거든요. 이런 이동하는 모래 언덕이 61%래. 어휴, 뭐 엄청나네. 이곳은 1950년대만 해도 양들이 풀을 뜯던 평화로운 초원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 변화와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식량과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과 경작, 방목, 산림 훼손 등으로 토양이 황폐해지면서 빠르게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즉 사막화는 내리는 비의 양보다 증발하는 양이 많아 지역적으로 만들어진 사막과는 다른 개념이다. 사막화는 비례는 내령 증발하는 양이 많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사막과 사막과 사막화는 다르다는 겁니다. 가뭄이나 건조 현상 같은 자연적 요인과 환경오염, 과도한 개발 같은 이중 요소들이 땅을 황폐해지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막화로 생기는 문제점. 첫째, 생태계 파괴. 자, 둘째, 사막화로 인해서 난민 문제가 발생하고 왜 난민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사막화가 되면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생활터전을 잃고 난민이 된대요. 자, 사막화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황사. 생략할게요. 사막화, 황사 현상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막화 때문에 일어나는 황사로 인한 사막 산업적으로 큰 피해,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일으킨대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기계에 들어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반도체 얘기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비행기, 배 등이 움직이지. 이게 황사가 심하면요 비행기 가동이 중단됩니다. 자, 이런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나무를 심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땅을 파고들면서 흙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모래가 날아가는 것을 막아준대. 자, 두 번째,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자제해야 된대. 자, 개발을 자꾸 하게 되면 그나마 있던 숲이 마저 파괴되고 생태계도 무너져 사막화가 가속화가 된답니다. 자, 셋째, 전 세계가 똘똘 뭉쳐 협력을 해야 된답니다. 사막화, 황사 같은 환경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협력해서 회의를 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초록나무로 뒤덮일 수 있도록. 아, 참 좋다. 이 표현이 참 좋네. 전 세계가 초록나무로 뒤덮일 수 있도록. 음? 녹색 성장이라고 그러죠. 녹색 성장. 그전 세계가 이렇게 푸르르게. 우리가 항상 푸르게 푸르게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록색으로 푸르게 푸르게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 은혁이 참 글 잘 쓰네. 이 환경 기자 막 탐사 보고서 막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아, 우리 은혁이 글 잘 봤습니다. 오늘 24회 여기까지. 지금 이제 4시가 다 됐네요. 작업하고 올리고 그러면 거의 맞을 것 같네요. 자, 우리 내일은 목요일 화상조회하고 금요일 날 보겠네요. 자, 그러면 금요일 날 학교에서 만나봅시다.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